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8K 초반으로 내려오면서 밤사이 하락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하락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보고, 오늘은 미국 관련되어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곧 미국이 부도날 수 있다라고 제가 달아놨는데,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번에 의회에 나가가지고 6월 1일까지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미국이 부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언급을 한 거고, 이 부분이 이제 점점 이제 더 압박이 될 건데, 결국은 해결은 될 거지만 2011년도를 보면은 기한이 연장이 되면서 미국의 신용이 강등이 되고 그 사이에 자산 시장은 엄청나게 하락을 맞았었거든요. 그런 리스크들이 분명히 상재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고, 미국에 있는 거시경제 상황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하락을 할 때 이 갈색 고래와 고래들이 움직임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CVD 자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단기적인 뷰를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무슨 만능이거나 모든 걸 예측해주는 그런 지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인지하시고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참고해야 되는 사항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더북이 매수 매도에 대한 것들이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예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가 후행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결국 그러니까 지금 하락을 했을 때는 움직임이 이제 고래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지만, 상승을 할 때는 먼저 매집을 하는 경우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VD 자료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본인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고래가 매도를 한 부분이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이번에 JP 모건에 인수가 됐어요. 그러면서 은행 이슈가 해소가 됐다고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하락을 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면서 고래들도 일단은 은행이 또 위기가 일단락이 됐구나 라고 하면서 매도를 했을 수도 있고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또 그 뒤에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있는데, 그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FOMC 전에 고래들이 물량을 정리하는 거는 저희가 계속 봐왔던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지금 계속 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는 또 주말간에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은행 이슈들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뭐 SVB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크레딧 스위스도 그렇고 다 주말에 해결이 되잖아요. 그 이유는 자산시장이 이제 열리기 전에 해결을 해야 이게 자산시장에 영향을 덜 주고, 이게 자산시장에 영향을 덜 줘야 그 나비 효과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말에 모두 해결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도 지금 주말에 이미 이제 미국하고 이제 JP 모건이 다 짝짝꿍 맞춰가지고 JP 모건이 모든 걸 인수하기로 했어요. 예금이나 그 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의 자산 같은 경우도 다 인수를 하기로 했고,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예금 연방공사에서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인수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웃기는 짤로는 지금 JP모건이 다른 모든 뱅크를 다 압도한다. 실제로 그래요. JP모건이 지금 미국에 있는 예금의 전체의 10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 연방법에 의해서 이 10분의 1 이상 예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은행을 인수를 못 하게 되는데, 그 법까지 이제 좀 약간 유도리 있게 바꿔주면서 이걸 인수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유는 JP 모건이 인수를 해야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확대가 안 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SVB는 지금 정부에서 나서 가지고 막아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는 정부가 아니라 JP 모건이 나서서 막았다는 거, 이 부분을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이 다음에 만약에 뱅킹 이슈가 생겼을 때도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이런 민간에서 해결을 하게끔,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는 것들이 분명히 생기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힌트를 저희가 얻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은행 이슈는 지금 많은 곳에서 끝났다고 보는데, 저는 절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도 은행 이슈가 지금 봉합은 하고 있지만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뭐 시그니처 뱅크,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무너진 은행 순위 중에 2등, 3등, 4등이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주말만 지나면 다 해결이 되고, 주말만 되면 해결이 되고, 주말만 되면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주말이 되면 해결해야 되는 은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처음에는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이제 끊어줬는데, 그 다음에는 민간이 나서서 끊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커버가 안 되는 더 작은 은행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고, 그런 은행들은 그냥 이제 시장에서 아웃되게끔 놔둘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되고, 실제로 지금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끝나고 나서 메트로폴리탄 뱅크가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얘네들이 다음 타겟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은행 이슈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럴 때마다 시장은 요동을 칠 거고, 거기에 비트코인은 또 그 내러티브를 먹던가 아니면은 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 디폴트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미국 CDS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빨리 협의를 해라 이렇게 독촉을 하고 있고, 이게 원래 7월 달이었는데 이제 파산 일어난다는 게, 근데 그게 좀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6월 달로 빨라져 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6월 1일 날 부도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5월이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이 5월 달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 부채 상황, 이 부채 한도가 늘어나는 거에 있어서의 이슈가 굉장히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보다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럴 때 저희가 이제 위기지만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변동성이 더 커지면 그 지점마다 일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전략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삼으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들은 지금 이 디폴트 이슈랑 아까 말씀했던 뱅킹 이슈,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있는 금리 인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을 확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닉 티밀하우스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는 이제 페드의 어떻게 보면은 비공식 대변인 같은 건데,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이고,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은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면,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이유를 찾아야 된다. 그 말은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시장에서도 이번에 25bp 인상을 하면은 이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이 없다에 배팅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내년 말 2024년도 말에 200bp 정도 이제 하락을 할 거다. 금리가 이제 내려갈 거다라고 지금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시장에서 이제 숫자로 나타내고 있는 지표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2022년도에 겪었던 게 저희가 뭐였죠?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빠르게,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40년 만에 보다 40년 안에 있는 그런 금리 인상 중에 가장 빠르게 금리 인상이 일어나면서 2022년도에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앞으로 금리 인상 끝납니다. 역사적인 금리 인상이 드디어 끝이 나요. 그럼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금리 인상이 끝나고 빠른 피벗, 금리 인하가 언제 오느냐, 이 부분 하나랑, 두 번째는 이 금리 인상이 끝나고 지금 이 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하느냐,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지금 앞으로 시장이 연착륙을 할지 경착륙을 할지 정해질 거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게 오래 갈 거냐 아니면 찍고 바로 반등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의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트래킹을 많이 잘 해야 된다. 이거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영역이고, 이제 FOMC가 끝나고 연설문이 나오면 그 다음에 방향이 정해질 때 저희가 그걸 보고 이제 전략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뭐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지표들도 많이 찍히고 있는데, 어제 이제 미국 PMI는 이제 상승으로 다시 꼭지를 틀었어요. 물론 굉장히 안 좋긴 한데 상승으로 꼭지를 틀었고, 지금 이제 어닝 부분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다 한 3분의 2 정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실적이 좋게 나와서, 이런 부분들은 경기 침체가 지금 바로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암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한없이 이제 뭐 하락만 할 거다 이렇게 보는 뷰가 돈 벌기에 굉장히 리스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왔고,
이제 코인에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비트코인 트랜잭션 카운트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드려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은 자기 자체로 생태계를 어마어마하게 성장시키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지금 올디너스 때문에 더 많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것 이외에도 라이트닝 네트워크나 각종 트랜잭션을 쓰는 행동들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뷰가 아니라 이 성장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저희가 바라봐야 된다. 채택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실생활에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보다 행동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언제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건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까먹으셨을까봐 또 한번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가장 큰 은행이죠. 그 다음에 블랙록, 그 다음에 뱅가드 그룹 이런 곳들이 다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뭘 하고 있냐 보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 1Q부터 이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는 이유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은 비트코인을 사는 거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이 회사 주식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이런 뭐 모건 스탠리, 그다음 뭐 피델리티가 워낙 유명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비트코인을 사는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좀 봐주셔야 되고 지금 실제로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행동으로 지금 미국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좀 롱텀의 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더불어서 지금 6월 달에 이제 홍콩 시장이 개방이 되는데 제가 이 6월 달 홍콩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짱펑자오가 어제 AMA를 했어요. AMA를 했는데 AMA에서 이 짱펑자오도 홍콩이 중국 암호화폐 시장 개방의 시험장이다. 이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바이낸스에서도 홍콩 시장이 열리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크게 두고 있다. 이게 6월 달이죠. 5월 달에 미국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그 부분에서 변동성이 확대가 될 건데 이제 6월 달에는 중국 이슈가 있을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중국 돈들이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월 달 변동성이 확대가 되더라도 그 다음을 보면서 견디시거나 혹은 전략적으로 매수 매도에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코인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5월 달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블러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블러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NFT 관련돼서 이제 랜딩 시장이 열렸다. 이걸 어제 언급을 해줬고 이 블러 말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5월 달의 이슈가 이제 수위가 나오게 되죠. 이 수위가 나오게 되는데 수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돼요. 알트코인을 트레이딩을 할 때 큰 이슈가 있는 그 시장에서는 특히 수위나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 지금 민코인이 엄청나게 이제 활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커질 때는 다른 알트들이 소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얘네들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트레이딩에 임해야 된다. 그런 5월 달이 될 거고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될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조심하시지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달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계속 이제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회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